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보고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 모두 기술주들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미국의 국채금리가 소폭 잡히면서 우리 증시는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폭을 좀 키워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잡히지 않으면서 이 수급적인 공백은 체크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이번 주 마무리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번 주 처음 보는 양봉인 것 같은데요. 오늘의 한 줄 시황평 부탁드립니다. 네, 원달러 하락 속에 증시는 저점 확인 중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낙폭을 좀 키웠죠. 저점을 좀 이탈하면서 좀 패닉 상태의 시장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미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또 다시 한번 전일 저점을 깨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을 봤었을 때 뭐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고 오히려 좀 안정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고 그래도 좀 시장이 반등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고 저희 노란 쪽에 계신 분들에게는 또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좀 저점 매수 이런 타이밍을 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낙폭 과대 이한. 그런 부분을 좀 봤었을 때 오늘 시장이 좀 그래도 양봉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는데 생각보다 좀 크게 시장이 좀 반등해주지 않았나. 하지만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오후장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 가까운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좀 양봉 플러스로만 마감해도 다음 주 정도에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 지수가 지금 900 거의 30포인트부터 거의 9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2달 가까이 계속 긴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들 힘든 시기에 좀 보내셨을 것 같은데 어제 진짜 저녁 8시 방송에서는 제가 요 하락에 대한 반등폭 그 파동에 대한 반등폭에 대한 그 계산을 해서 좀 알려드린 게 있는데 지금 시간에는 그거 이제 보여드릴 수가 좀 없어서 그냥 결과론적으로만 말씀만 드리면은 아마 지금 730포인트 정도 하락까지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 여기서 한 2번 정도의 바닥이 확인된다면 반등폭은 한 840포인트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되돌림을 좀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한 번 정도 더 바닥이 확인된다면은 그래도 그 다음 상승 파동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과 테마들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로 잠깐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방송에서 잠깐 설명했었던 내용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작년에 하락 파동이 좀 많았었는데 요 하락 파동 이후의 반등, 그리고 요 하락 파동 이후의 반등, 그리고 요 하락 파동 이후의 반등. 요런 이 반등폭을 계산해가지고 이 반등폭, 지금 지수 하락이 거의 20% 정도 좀 빠졌기 때문에 요거에 의한 반등을 한 840포인트 정도까지 좀 보고 있는데 이건 평균치니까 뭐 그 언저리 부분까지는 시장이 반등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돼서 그런 부분은 아직 시간적인 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나중에 한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코스닥에 비해서는 좀 덜 오른 면이 있는데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래도 좀 낙폭과에 의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 반도체 업종은 그렇게 썩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못해요. 미국 증시로 봤었을 때는 오늘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또 양호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시간 내로 한 4%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고, 인텔도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양호하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시간 내로 또 상승해주는 모습이 좀 나와서 미국 선물 지수가 그래도 아침까지만 해도 양호한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단 뭐 금요일 시장 미증시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뭐 그나마 오후장에 대해서 뭐 크게 낙폭을 키워가거나 그런 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기 낙폭 과대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지, 그리고 어떤 업종에서 어느 정도로 상승이 나올지 그거를 일단은 판단을 하셔서 반등 시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왔을 때는 비중 축소를 해서 추가적인 리스크에 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또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오늘 시장은 좀 그날 그래도 마음을 좀 내려놓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규 매수를 좀 접근하실 때는 일단 단기성 테마 종목들이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낙폭과대 대형주 쪽으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번 주에 짚어주셨던 시황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 어제 시황으로서는 이제 하락 마지막 국면에 다 달았다라고 보여진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 정도에는 우리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들도 오늘 비춰주셨으니까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업종들을 선별적으로 공략하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마보다는 대형주 중에서 낙폭이 좀 컸던 종목들 위주로 포트에 담아보자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 좀 더 자세한 시장 대응 방법들을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시황 분석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교육 관련주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로 다뤄볼까요? 예, 오늘 어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었던 뉴스인데, 전국의 17개 교육청에서 미래 교육을 위해서 3년간 77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금액적으로 크죠. 3년간 77조이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20억 이상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20조 이상은 좀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게 다 좀 넓은 뭐 영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온라인 교육주들은 이제 디지털 교과서 쪽으로 정책이 좀 바뀌었을 때 좀 수혜를 보면서 올라갔었던 적이 있는데, 이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내용이 약간 좀 금액적인 면이나 뭐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좀 자극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금액에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 교육주들이 급등이 좀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메가임디가 17% 정도 상승이 좀 나왔고, 뭐 애니응률도 이제 시간외로 이제 상한가 들어갔지만 지금 한 6% 정도. 그러니까 시가 대비해서는 다 음봉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인데, 거래 대금도 그렇게 뭐 200억 정도면은 종목 자체로서는 많지만 급등한 상승률 치고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이 시총이 좀 낮아요. 메가임디 같은 경우는 500억, 그리고 애니응률은 800억 정도 되는 시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온라인 교육주들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기사 내용들이 좋냐면은 이제 이 말씀드린 이제 온라인 디지털 교과서 이쪽으로 좀 내용이 나와줬을 때 상승이 좀 많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기사 내용을 봤었을 때 이제 온라인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아이들의 교육 환경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디서 어떤 자금이 들어가는지, 뭐 구체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에 들어가는지 내용이 나온 게 없어서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좀 아침에 좀 영상을 통해서 제가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확인하셨다면은 일단 뭐 종목을 좀 따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긴 했어요. 원체 이쪽 테마들이 위아래 좀 변동성 흔드는 게 좀 심하기도 하고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언제쯤 보시면 좋냐면은 이제 아마 내년 총선이 있을 겁니다. 이 총선에서 또 공약별로 나오는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교육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11월 달에 또 수능이 있잖아요. 또 수능이 끝나고 나서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걸 좀 보고 나서 그럴 때 한번 또 온라인 교육주들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있는 타이밍을 좀 잘 노리시는 게 좋은데 지금 같은 내용들은 그렇게 물론 이제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내용이어서 오늘 갭상승이 나왔지만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테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대장주의 메가임디 보시고 그리고 애니 능률도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예전에 6월 달에도 한번 급등이 나왔었고 9월 달에도 한번 급등이 나왔거든요. 소위 말해서 좀 거래 대금이 이렇게 빵빵 터진 종목들은 다시 한번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애니 능률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주 역할은 아니지만 나중에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정책 관련주 그리고 이번에 올 수능이 끝나고 나서 또 온라인 이 교육주에 대한 또 변화가 있었을 때 또 대장주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일단 체크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좀 호재 내용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교육주들이 당장의 이슈로 오르긴 했지만 정말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도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어제 공략했던 이 루닉 같은 경우가 의료 AI 기기였습니다. 어제 또 이렇게 장마 나간 이후로 새로운 이슈가 나왔죠. 의료 AI 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AI 의료 관련된 시장이 활성화를 띌 것이다라는 이슈 속에서 오늘 강세입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굉장히 좀 좋은 호재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8시 방송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고, 어제도 이제 루닉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 중동 쪽에 진출하는 내용으로, 제가 공략적으로도 드렸었던 종목인데, 일단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환자분들께서, 스택의 폭이 좀 넓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됐었을 때 많은 병원에서 의료 AI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했었을 때 데이터가 많이 쌓인다는 게 가장 큰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면에서는 썩 좋지 못해요. 대부분 의료 AI 관련주들이 실적적인 면 영업이익도 굉장히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이렇게 많은 병원에서 쓰고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년부터는 아마 대부분 또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일단 눌림목에서는 좀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좀 어제도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 오늘 대장주로서는 JLK 이 종목이 지금 16%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어제도 상승이 좀 나왔죠. 뇌질환 관련해서 일단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뇌질환 AI 관련주 쪽, 의료 AI 쪽으로는 JLK가 대장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렸죠. 한 3만 거의 4만 원대 부근에서 2만 원대까지 한 반토막 난 상태인데 여기서 일단 반등해서 좀 올라왔고 이런 저점 매수 타이밍 잡는 교육에 대해서도 어제 제가 8시 방송에서도 말씀 좀 드렸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노란 쪽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차트적인 면을 좀 설명해 드리긴 했는데 거기에 이제 부합되는 종목이 일단 JLK와 루닉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도 좀 타이밍적으로 좀 좋게 설명해 드린 게 아닌가 해서 일단 매수하셨던 분들은 또 축하드리고 일단 이 내용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적용이 돼서 호재 끝 이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의료 AI에 대한 의료보험이 점진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암 쪽으로도 이제 진단이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효과가 계속 좋다면은 안 쓸 이유가 없거든요. 일단 의사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단축시켜 줄 수 있고 이미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의료 AI와 굉장히 많은 협업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루닉 같은 경우에도 사우디 쪽, 중동 쪽과 계약을 좀 맺었지만 또 오늘도 미국 은행 병원과 같이 MOU를 맺었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총적인 면에서 유닛이 좀 크기 때문에 좀 무겁게 움직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많이 늘렸던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저점에서 올라오듯이 의료 AI들도 좀 다시 한번 저점에서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은 이제 JLK는 많이 올랐지만 딥노이드 역시나 또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고 코라인 소프트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의료 AI 종목으로 보실 수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12% 정도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나머지 의료 AI 쪽에서도요 지금 진단 쪽 아니고 신약 개발 쪽도 있는데 아직은 이제 진단 쪽 AI가 조금 더 반등이 좀 빠른 편이고 천천히 의료 AI들 많이 낙폭 과대 종목들도 올라올 거니까 일단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의료 AI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정욱 전문가님과 한번 큰 수익을 봤었고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다라는 말씀 남겨주셨었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저점에서 올라와주는 반등 시도 흐름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단 관련한 의료 AI 공략법들 궁금하신 분들도 금정욱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전략들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그널도 알아볼 텐데요. 자동차 부품주들 어제부터 좀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우리가 좀 여태까지 좀 빼놓고 있었던 게 자동차 관련주들을 좀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관심을 좀 많이 못 받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현대차가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또 160% 정도 상승을 했고 꾸준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전기차, 일단 2차 전지에 좀 가려서 좀 매출이 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 그런 게 있었는데 일단 완성차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테슬라도 그렇고 일단 뭐 이렇게 시장에서는 앞선 이 다음 분기에 대한 매출의 기대감이 좀 많이 낮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부품주가 더 낫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한주라이트 메탈이 좀 급등이 좀 나왔었죠. 현대차와 또 계약을 맺으면서 또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오늘은 이제 어제 시간 외로 좀 흐름이 좀 괜찮았었는데 에코플라스틱 시작 발표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 경량화 쪽 이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자체 무게 때문에 연비가 좀 안 좋아요. 그런데 차량 경량화를 통해서 그걸 어느 정도 극복하는 그런 부품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에코플라스틱도 차량 경량화 쪽에서는 관련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 좀 여태까지 좀 많이 가려져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 쪽 완성차 쪽보다는 오히려 좀 부품 쪽 이쪽도 한번 시장에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연속성을 가지고 좀 2분기 지금 3분기까지는 실적이 양호했는데 과연 이제 4분기랑 이제 내년 1분기까지 내년까지 계속 좋아질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예전에 내연기관 부품주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전기차 부품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테슬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내년 매출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다.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다. GM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생산을 좀 줄인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는 뭐 현대차도 계속 어떤 전기차에 대한 생산을 계속 늘려가겠다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뭐 예상치보다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는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내연기관은 계속 줄어들 것이고 전기차 생산은 그래도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뭐 수혜를 볼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쪽을 보신다면은 이런 차량 경량화 쪽 이쪽 부품을 좀 부품주들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에코플라스틱이 20% 정도 급등이 좀 나왔는데 뭐 물론 오늘 이제 거래 대금 터지고 나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당장 들어가시기보다는 일단 하루 이틀 정도 시장에 대한 조정을 좀 보시고 60일선 자리를 안착을 해주고 오늘 20일선 자리를 안착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래서 좀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좀 기다리시거나 기간 조정을 좀 거친 이후에 좀 지켜보신다면은 이제 올해 초에 좀 급등이 한번 나왔었던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세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뭐 단기간으로 볼 수 있을 만한 테마는 아니고요.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고 보실 테마니까 지금은 일단 관종에 넣어두시고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시장이 또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럴 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랜 기간 또 쉬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하루 이틀가량 더 지켜보시면서 60일선을 안착해 주실 수 있을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주말 동안에도 이야기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그래도 금요일이라고 마지막 이 하루는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시장 보고 계실까요?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금요일 날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와줍니다. 어제 사실 뉴욕 증시가 좋지는 못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코스피 쪽에서 외인 매도세는 오늘도 지속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4,800억 가량 매도가 나왔고 오늘도 현 시간부로 2,600억 가량 매도예요. 근데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세를 오늘 도와주면서 좀 버티는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좀 시장 흐름에서 봤을 때도 종목 흐름 대체로 좀 양호한 모습이고 많이 좀 급락이 나왔었던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었던 에코프로 라인들도 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면서 조금 안도하는 금요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아직까지는 이 이스라엘 가자 지구 쪽에 해결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주말 동안 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외인들이 우선은 계속 매도가 나가고 있다. 아직 시장 자체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항상 예의주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닥을 확인되면서 좀 반등이 나오는 시점 자체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우선 그래도 오늘 2,300포인트 이탈 부분에서 다시 한번 회복을 했기 때문에 거의 시점상 바닥인가 싶긴 해요. 근데 아직 나스닥 차트를 보자면 하단 부분은 남아있는 모습이라서 조금은 주의를 요하긴 합니다. 그래도 하나 조금은 긍정적인 점은 나스닥의 이제 200일선 이탈된 부분부터 해서는 바닥이 좀 강해지기 때문에 한 번의 추이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 상황은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체크해야 될 이슈들이 남아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어떤 이슈들을 체크해보면 좋을지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매매 전략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분석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는 가자지구 지상전 우려감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려감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나왔던 뉴스로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지상작전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주말 사이 이 이슈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짚어보고요. 관련주들 앞으로의 흐름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지상전 투입 소식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줬었습니다. 유가부터 해서 방산주들 흐름까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지상전 이슈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게 아직 뭐 대규모 전쟁으로는 불거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시장을 조금 건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내 상장돼 있는 여러 종목들 좀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지만서도 뭐 아마존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잘 나오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고요. 인텔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전체 흐름으로는 좀 처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지상전 자체 흐름이 어떻게든 터지던 간에 멈추던 간에 조금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은 하마스 쪽에서는 인질을 좀 풀어주는 쪽으로 얘기가 좀 나오곤 있어서 이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유가 상황도 보자면은 그래도 조금은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거든요. 자, 유가도 차트 상황으로 봤을 땐 오늘 좀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면서 다시 조금 추이가 괜찮아지긴 하나 싶긴 하면서도 혹여나 다시 한번 가자지구 쪽 이슈가 불거지게 된다면은 시장에서 얘기하는 $100 이상까지의 흐름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아직 불씨가 크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불이 좀 크게 번질 수도 있고 빠르게 조금 누군가가 조금 물을 끼얹던가 마무리가 되면서 좀 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고요. 모든 시선이 다 거기에 쏠려 있어요. 현재로서는 이번 달에 열리는 FOMC 같은 경우에도 아무도 지금 관심이 없는 좀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우선은 바닥 인식이 되는 자리가 이 자리인데 가격적으로 $81, $2 선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 자체를 좀 깨버리게 되면은 안정화 추세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서도 가자지구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은 다시 급등 추이 나오면서 터져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진짜 지상전이 많이 돌입이 된다면 전고점에 해당하는 라인이 최근에 이제 9월 말에 나왔었던 한
3달러선, 4달러선, 맥스 95달러선까지 보이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친다면 국내 증시는 또 한 번 하락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우선 최저점으로 봤던 자리가 2,300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깨지더라도 몇 퍼센트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하락의 추세가 크게 나올 가능성보다는 보합권, 횡보세를 보이면서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점은 외인의 수급인데, 그리고 사실 기관들도요. 금융투자 중심으로만 매수가 최근 며칠 들어왔던 거지 전체 기관들의 수급은 또 들어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외인들이 5거래일 연속 매도해서 매수로 돌아서는 포인트가 언제인지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외인 수급 집중하시고 돌아오는 찰나부터 해서 바닥 따지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자지구 관련한 이슈를 체크해 보시면서 지수 자체도 보합권 혹은 횡보 흐름이 잡혀주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 공백도 채워질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시그널 이슈를 한번 다뤄볼 텐데요. LG 생활건강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지수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LG 생건 같은 경우에는 좀 선방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어닝 쇼크 수준의 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대형주 인데도 불구하고 17%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자, LG생활건강 차트 오늘 보면요. 이게 참 말이 맞나 싶을 정도의 하락이에요. 사실 실적이 적자 포인트는 아니고 예상치 대비해서 안 좋았는데 예상 대비해서 한 어느 정도 빠졌냐면 16% 정도가 하회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요. 자, 그런데 주가가 17% 빠집니다. 거의 코스닥의 좀 작은 종목들 움직이는 것처럼 하락폭이 나오는데요. 실적이 적자폭이 아니라 예상치 대비해서 16% 하락이고요. 그래도 선방한 실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냥 여지없이 깨져버립니다. 거의 투매성 물량이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 상황에서 보더라도요.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만 외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투매성 물량이 나오는 것으로 좀 판단은 됩니다. 자,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과 내년 실적인데 우선은 3분기는 이랬지만 4분기는 안 좋다곤 하나 4분기부터 해서 꽤나 괜찮은 실적이 그래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소비 심리 살아나고 있고요. 유가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회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본격 실적 성장이 다시 한번 나오는 자리라 현 시점에서의 바닥 자리가 거의 끝자락이 아닌가 싶긴 한데 차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종목 2014년 저점 자리가 얼마냐면요. 여기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2014년도 저점 바닥에 대한 부분 감안하고서 7월, 8월 관심 있게 좀 봤었던 건데 그냥 버려버립니다. 참 어이가 없죠. 자, 근데 그 전으로 2008년 금융위기 자리가 언제냐면 가격적으로 이제 20만 원 이탈하고 15만 원짜리까지 나오는 자리인데요. 사실 이 자리까지는 나올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 봅니다. 그래서 현재 매도 구간은 조금 과매도 구간이라 좀 판단을 하고 현 구간대부터 해서 차분하게 다시 한번 올려칠 가능성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아마 4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바닥 확인이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부터 해서 내년 1월, 2월 정도가 가장 저점 바닥으로 인식되는 최악의 한 분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겠죠. 당연히 1차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는요. 이 자리가 될 겁니다. 바로 이 자리죠. 45만 원, 50만 원 선까지 해서는 상승 그림 그려주면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차분하게 올라갈 것 같고요. 우선 당장은 좀 아쉽지만은 한동안은 좀 헤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분간 추이는 천천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 자리는 내년 한 1월, 2월쯤부터 해서 반등 흐름 타면서 올라가고 빠르게 올려치면서 다시 50만 원대 회복은 나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잘 참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시점이 바닥으로 보인다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서 천천히 대응책들을 세워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이요.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또 오늘 흐름이 괜찮습니다. 4%가량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슈로 한번 다뤄볼까요? 네, 자 NC소프트가 이게 추이가 좀 최근에 10월에서 바닥을 확인하면서 조금씩 약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장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나 좀 살펴봤더니 이미 뭐 예정됐던 이슈는 잘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TL이라는 이슈가 조금 있었고 퍼즈업이라는 게임도 조금 매출 부분에 기여를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게임주들 말씀드리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리니지 라이크라 그래서 리니지식 그 확률형 아이템 과금 시스템인데 이거를 이번에 프로젝트 TL에서는 과감히 버려버린다고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버려버리고요. 배틀 패스라고 도입을 해서 뭐 한 달에 이제 유료 결제를 통해서 뭐 특정 아이템을 좀 받는다거나 좀 더 좋은 옷을 입힌다거나 디자인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내에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뭐 옵션을 가진 아이템을 뭐 판매하지는 않는다고 하니 그에 따른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게임성에 대한 부분은 일전부터 원체 리니지 게임들 유명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과금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주가 추이에서 NC는 충분히 이전에 고점 100만 원부터 해서 충분히 조정을 좀 받은 거라 저는 판단을 하고 이제 차분하게 본연의 이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도 지금부터는 완전 부정적인 모습은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NC가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완전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좀 들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부터 올라갈 것 같고요. 20만 원 아마 이탈하는 자리가 앞으로의 최저점 자리가 될 것 같긴 한데요. 현재 이제 10월, 4월 자리 나왔었던 21만 원대 자리가 최저점 자리 인식입니다. 최근에요. 근데 더 차트를 펼쳐보자면 그 전에 이제 저점 바닥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 12만 원대 2013년 10월 10년 전 자리가 있긴 한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저 자리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낮아 보이고 TL을 기점 발표 기점으로 해서 천천히 다시 한번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반등이 좀 만약에 제대로 나와준다면 TL이 조금 이번에 그간에 고심이 많았었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과감히 버려버리고 새로운 모습, 과금 정책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안착을 한다면 게임 유저층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많이 확보될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시 천천히 올라가 주면서 이 자리를 볼 수 있겠죠. 여기 37만 원대, 40만 원대 자리가 있는데 여기까지도 우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과금 정책의 매출 확대 포인트는 좋겠지만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유저층이 얼마나 다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확보가 되느냐가 이번 주가의 반등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TL의 과금 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 판단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상당히 부양될 것 같고 만약에 유저층이 늘어나지 않는다. 점차 뭐 그냥 이전과 똑같다라는 분위기가 난다면 주가는 안 가겠지만 만약에 유저층이 확보가 되고 긍정적이다라는 포인트, 이 BM 정책에 대해서 유저층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사람이 몰린다면은 주가는 분명히 붐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NC소프트를 비롯한 게임 업황들에서 바닥이 좀 확인이 되고 하락이 줄어들면서 지금부터 정상화 작업을 거칠 것이다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어제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삼성전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제 13%가량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3분기 실적 발표 속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4,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 흐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삼성전기도 사실 어제 말도 안 되는 좀 하락을 좀 보였어요.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어제 이게 13%가 빠졌거든요. 오늘도 현재 한 2%가량 장중에 한 4%까지 빠졌다가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3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예상치 전년비 대비해서 좀 안 좋았어요. 40% 정도 하락이 좀 나와주면서 이틀째 급락이 나와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LG생활건강도 그러했지만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좀 낮아지면서요. 기관과 외인들의 조금 투매성 물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삼성전기도 외인에서 35만 주가량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도 순 매도량이 16만 주가량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해서 우선은 반등을 좀 기대해 봐야 되는데
4분기도 안 좋다는 거예요. 왜 4분기가 또 안 좋냐면은 고객사들의 항상 그렇지만 매년 4분기 때 재고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성품을 파는 입장에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있지만 부품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요. 재고 조정 이슈 때문에요. 약간 조금 매출 추이 자체에 실적 불안이 조금 지속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그에 따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요. 주가 추이에서 봤을 때 큰 그림에서 보면요. 그래도 나름 주목사항으로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2020년도 때 바닥자리 인식되면서 2019년부터 해서 큰 추이대로 가면 이런 자리가 현재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큰 바닥이라 보이시죠? 그래서 아마도 오늘 정도 추이나 이번 주 아니 다음 주 정도 추이가 바닥에서 조금 다시 한번 천천히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좀 더 밀려버리게 된다면 시장이 밀리게 된다면 2020년도 9월 10월 자리로 해당하는 자리 한 11만 원 정도 자리가 맥스 저점 바닥으로 해서 반등을 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합니다.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는 저는 좀 답답한 상황이지만서도 반등을 노리고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내년 1분기와 2분기부터 해서는 회복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천천히 지금은 횡보하겠지만서도 조만간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것 같고요. 시장이 가자지구 쪽이 터져준다면 11만 원 선까지 내려올 수 있겠지만 거기가 아마도 맥스 저점으로 인식되면서 반등은 나올 테니까 현 구간대는 급한 매도세보다는 우선 관망 유지하시다가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혹여나도 이제 하락이 멈춘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락 추세가 나올 때 한 3주, 4주가량, 많게는 2달까지도 나오지만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면은 거의 항상 반등은 한번 나와주거든요. 시장의 문제만 없다면. 그러면 그 구간대에서 다시 단가를 낮추신다거나 신규 접근하시는 전략은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구간이 다시 온다면은 주봉상으로도 거의 1년 가까이 반년 이상을 횡보했던 자리가 한 14만 원대부터 해서 15만 원대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우선 일시적으로 반등 흐름을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등 흐름 나와주면서 가는 그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은 우선은 횡보하면서 조금 하락을 멈추는 추이를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삼성전기 역시나 어제 또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다소 다행인 점은 큰 바닥이 잡혔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횡보하면서 가격 안정을 취하는 모습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요, 카카오뱅크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가장 시끄러웠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카카오 관련된 소식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카카오 이 법인 자체가 금감원에 송치가 되면서 카카오 관련해서 대주주 변경 리스크도 좀 더해지고 있거든요. 오늘 카카오뱅크가 7% 가까운 하락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카카오 관련주들 어떻게 흐름을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도 카카오뱅크가 좀 장중에 상당히 좀 밀리다가 10시를 기점으로 해서 좀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좀 다행이다 싶은데요. 빠지고 있는 이슈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변경이 좀 됩니다. 이게 좀 가장 큰 이슈인데요. 이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신사업 투자를 하기 위한 조건들 자체가 조금 깨져버리게 되면서요. 전략적으로 좀 상당히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현 상황에서 금리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영향을 좀 상당히 주는 것 같아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좀 많이 시끄러운 관계로 주가가 좀 방향을 못 잡고 있거든요. 사실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지만 특히나 네이버와 카카오가 커플링 항상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갔었습니다. 근데 카카오가 SM과 같이 조금 문제가 발생하면서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거지면서 좀 조사를 받다 보니까 시끄러운데 이 부분이 조금 상쇄할 수 있는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주가 추이 자체가 상승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카카오 법인에 대한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주가는 다시 빠르게 반등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기다려 보셔야 되고 반등이 나와준다면 이 종목은 그래도 25,000원대까지는 빠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법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작년 10월 자리인 이 구간대까지 15,800원 자리인데요.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밑골이 달린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카카오 이슈에 따라 주가에 흔들리는 여부 자체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우선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추이 그 나라의 판단을 좀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금감원의 결정에 따라서 신사업을 좀 펼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면이 치닫을 수도 있겠지만 반등 지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슈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분석해보는 걸로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정책들, 대응 방법들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고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이 시그널 이슈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앞서 NC소프트 이야기도 저희가 했었지만 저희가 최근에 공략했던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내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번 리뷰로 만나볼까요? 네, 우선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이제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바닥부터 해서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다른 이슈보다는 붉은 사막 이슈와 도깨비 이슈가 저는 이제 조만간 준비가 되면서 큰 이슈화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사실 그 이슈를 통해서 지난 6월, 7월, 8월 달에도 좋은 흐름 보이다가 조금 꺾이는 흐름이 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고 9월 바닥 확인하고 10월 바닥 확인되면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수급 상황 살펴보시자면 재밌는 게 기관들 매수세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최근 한 달 동안 매수한 수량이 약 50만 주가량 순 매수를 한 모습이고요. 거의 한 달가량에서 10월 13일을 제외하고는 최근 들어서는 매수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거의 뭐 풀 매수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융투자협회 보험도 전체적으로 매수 상황이고 투신권 매수 깊고요. 연기금, 사모펀드 등등해서 매수는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거의 다 이제 물량을 뺏기는 모습이고 외인들도 뺏기는 모습이에요. 하루 거래량이 한 10만 주에서 20만 주가량 되는데 평균 거래량으로 보자면 한 16만 주 정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16, 17만 주. 그런데 기관들이 50만 주가량 현재 순매수해둔 상황이거든요. 급하게 주가가 갑자기 밑으로 꺾일 가능성은 저는 제한적이라고 봐요. 오히려 만약 연말 끝자락이나 내년 상반기에 붉은 사막과 도깨비 이슈가 한 번만 터져준다면 주가는 다시 일전 8월의 고점이었었던 5만 원대, 6만 원대 근처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 충분히 매수 대응도 가능한 종목이지 않나. 5만 원 아래에서는 좀 괜찮다고 보는 종목이다라고 일전부터 말씀드렸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셀트리온 좀 볼게요.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최근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말씀드려 왔었던 자사주 매입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억 원 이상의 규모들 그리고 합병에 대한 이슈 긍정적이다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주가 바닥을 크게 제가 고점과 하단 정확하게 예측해서 말씀드렸는데 최근에서도 바닥 자리 체크되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흐름을 타는 그림을 저희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흐름에서 다시 생각해 보자면 서정진 회장이 다시 한번 회사에 딱 들어앉아서 제대로 된 경영을 좀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램시마 이슈, 판매 승인 이슈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닥부터 올라가게 될 거고 올라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4월과 5월 달의 고점 영역에 해당하는 17만 원, 18만 원대 자리까지는 1차적인 반등이 안정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 이후에 제약까지 내년 상반기 진행하고 내년 안으로 또 제약까지 합병이 될 거거든요. 주가는 계속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지금 바닥이 최저점이라 보고 있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실적 이슈까지 굉장히 좋잖아요. 계속 성장을 하고 갈 것이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은 현 시점부터 해서 내년 내 후반까지 안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선호주로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두 종목들은요. 만약에 내가 제약바이오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가격적으로 사실 셀트리온 15만 원 아래도 괜찮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0만 원 깨지면 정말 싼 가격이라 말씀을 드리고 있죠. 70만 원 초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에 다뤄봤던 셀트리온과 펄어비스 두 종목 모두 이번 주 내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매매 전략들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종목별 전략들 세워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오전장도 20분가량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볼까요? 네, 자 오후장도 많이 조금 쉽지는 않아요. 이게 주말 동안 또 시장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가자지구 쪽에서의 지상전 이슈가 갑자기 주말 내에 터져버린다면은 또 시장은 또 다음 주부터 상당히 좀 급락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도 외인들이 현 구간대에서 언제 매수가 이제 들어오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바닥 확인 시그널이라 볼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외인 매수세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 외인 매수 흐름은 현재 전혀 들어올 기미가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뭐 코스닥 쪽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나 이제 뭐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잡히긴 했거든요. 근데 이렇다 할 건 없어요. 그래서 우선 코스피 쪽으로 해서 중심으로 보셔야 되고 외인이 5월에 매도해서 이게 돌아서는 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장이 바닥 인식 되면서 갈 수 있고 안전판이 확보됐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FOMC 영향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번 시장에서는 올해 이번 달에 FOMC는 전혀 시장이 반응을 안 합니다. 금리 동결 쪽으로 그냥 갈 것 같고요. 조금 뭐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자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그림이 수치상으로 굉장히 작지만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실적 발표가 이제 장 끝나고 나왔던 아마존 같은 경우도 실적이 괜찮게 나왔거든요. 소비 심리 자체는 미국이 괜찮다는 거. 그래서 경기 자체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걸 판단한다면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3분기보다는 월등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건 가자지구 상황이에요. 이것만 빨리 어떻게든 정리가 되면 됩니다. 지금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는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자지구 상황만 좀 마무리가 되고 좀 안정이 된다면 시장은 빠르게 반등을 할 겁니다. 아마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빨랐던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시고 대응하시고 종목들도 사실 많이 시끄러운 상황이지만 반등 나올 땐 빠르게 올라치면서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11월에 있을 FOMC 회의보다도 당장의 이 가자지구 이슈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고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주말 동안에 다음 주 시장 대응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스캔을 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3글자 보내주시면 시장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과 함께 어떤 종목을 지금 저점에서 담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눠볼 테니까요. 주말 동안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원달러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시는 아직까지도 저점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장 상승 섹터는 온라인 교육주와 의료 AI, 자동차 부품주들 알아봤습니다. 온라인 교육주들은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니라는 점 짚어주셨고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섹터다라는 말씀 짚어주셨습니다. 오후장 역시나 가자지구 영향 속에서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들이 잡히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시그널이 언제 들어올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 모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